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녹화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검은 사제들입니다. 검은 사제들 줄거리 소개를 내가 준비를 안 했네? 장미회인가요? 그들이 추격한 구마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구마의식을 끝내고 도망가는 도중 뺑소니로 한 소녀가 다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구마가 그 소녀의 몸을 잠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구마사인 김윤식과 그리고 그의 보조사제인 강동원이 구마의식, 즉 엑소시스트로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얘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엑소시즘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이 영화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죠?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 벌써 5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윤석이야, 믿고 보는 거죠? 일단 감독은 장재현 감독으로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이분은 이미 12번째 보조사제라고 하는 이 똑같은 내용의 단편 영화를 출품을 해서 사실 이미 세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바로 그 단편 영화를 장편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영화 검은 사제들입니다. 발음이 약간 새는데 발음이 조금 어렵다 쪼꼬야. 지금 쪼꼬가 제 무릎 위에 있거든요. 이 녀석 가만히 있어. 이거 녹화 다 끝날 때까지. 그르렁거리는 거야? 쪼꼬. 그르렁거리는 거야? 일단 단연코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후반부의 구마의식, 즉 엑소시즘을 행하는 길고 긴 바로 그 클라이막스 장면인데요. 그래서인지 후반부가 어떤 그 구마의식으로 꽉 차 있다면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넣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김윤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보다 아주 성실한 구마사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극중의 배역들만 뭔가 의심을 하고 쟤는 아주 말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아처럼 표현을 하는데 대체 김윤석이 뭘 했는데 뭘 어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나 장치들은 그냥 김윤석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반전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웠던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엉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윤석과 강동원이 처음으로 그 삼겹살집에서 대면하는 장면 을 꼽겠어요. 사실 이 둘이 처음 만나서 아주 미묘하게 신경전을 펼치면서 둘 다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서스펜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엑소시즘 바로 직전에 그 무당들이 구슬을 합니다. 막 여러 명의 무당들이 막 열심히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하나는 그 등에 소 머리를 짊어지고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어떤 진짜 막 소름 끼치는 굿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장재현 감독이 예전에 한 사진 전시회에서 이 구슬하는 사진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을 보고 착안해서 만들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영화 속에서도 살짝 그게 좀 괴기스러운 어떤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 감독이 봤던 사진에는 훨씬 더 괴기했다고 해요. 이 어떤 테마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문화에도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해냈다.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상당히 정성을 들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어떤 비주얼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서구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재로 다뤄졌던 엑소시스트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도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 중간에 보조사제와 함께 이제 기도문 같은 거를 외우고 이제 이런 찬송가 이런 거를 이제
부르는데 그런 아주 디테일한 세밀한 설정들은 가톨릭 관계자분들도 흡족해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이 거의 뭐 이 영화의 전부인 이 구마의식 장면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후반 40분 가까이 펼쳐지죠. 굉장히 작은 쪽방 안에서 김윤석과 보조사제가 열심히 그 엑소시즘을 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가까이 촬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연출들이 아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엑소시즘 영화는 스케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광활한 어떤 저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쪽방 안에서 침대 위에 악령 들린 소녀와 그거를 어떤 악령을 퇴치하려는 그 신부들의 싸움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극장에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꽉 차 있는 느낌을 전달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단편 영화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는 그 마지막 구마 장면이 굉장히 어떤 힘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길게 구마의식을 만들다 보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장치들이 많죠. 일단 저는 이렇게 그 영화 감독이 아주 디테일한 연출 혹은 아주 작은 소품들까지 세밀하게 챙기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구마의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품들 중에서 요단강이나 유프라테스강 이런 데서 이제 성수를 떠온 물병들이 이게 살짝살짝 지나가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예수가 거쳐간 지역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냈던 설정들이죠. 사실 이런 거는 다른 엑소시즘 영화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악령을 단순히 몸에서 분리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돼지에게 악령을 이식시켜서 그 돼지를 물에 빠뜨려 죽는 거를 이제 이 엑소시즘의 결말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는 없던 거고 원래 엑소시즘 의식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 성경의 한 구절에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마테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이런 디테일한 설정뿐만 아니라 뭐 호랑이띠 사제를 구해야 된다거나 그 구슬하는 도사가 굉장히 실력 있는 도사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약간 친분이 있는 것 같은 그 김윤석과 도사의 어떤 대화 장면이라든지 도사는 뱀이 들렸다. 그녀의 몸속에 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중간에 진짜로 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서구적으로 가지 않고 한국적인 어떤 색채를 좀 잘 양념처럼 버무려내서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끄덕끄덕 거리면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어떤 엑소시즘 영화들과는 별개로 조금 공포를 주는 면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일단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좀 상투적인 설정들을 좀 많이 가미한 걸 좀 빼고 오히려 어떤 그 악령이 주는 어떤 공포의 장치들을 조금 앞에 배치를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사실은 조금 남아요. 왜냐하면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정력적인 연출을 한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악령 들린 소녀를 연기했던 박소담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가까이 그런 쪽방 세트에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막 피가 흥건한 이런 뭐 잠옷인지 환자복인지를 입고 막 이 막 괴기한 분장을 하고 뭐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 뭐 한국어 뭐 이런 걸로 막 이런 어떤 악령 들린 연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살려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화는 뭐 강동원이 잘생긴 강동원밖에 안 보인다. 원래요. 강동원은 어느 영화에 나와도 딱 강동원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거는 바로 박소담 그리고 장재현 감독의 연출
이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결말이 아니다 보니까 뭐 벌써부터 뭐 2편이 만들어지네 어쩌네 뭐 많은 루머들이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2편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무섭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다른 어떤 엑소시즘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제가 촬영하는 내내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이렇게 무릎 위에 있었어요. 웬일이지? 아유 이쁘다. 아유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